안녕하세요. 깔로아 조지입니다. 여러분, 3월 새학기 적응 잘 하셨나요? 벌써 4월이 되었어요. 그쵸? 어느 순간 저도 밖을 보니까요. 벌써 벚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은요, 3월 달에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새학기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 아이의 컨디션, 또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4월이 되면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 습관도 잘 잡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 몇 시에 잤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 아이가 오늘 몇 시에 잤지? 그리고 어제는 몇 시에 잤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볼까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권장 취침 시간은 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자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1학년 때는 그렇게 자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침 시간이요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가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제가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1학년들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자고요. 2학년들은 또 9시 반에서 10시 반. 3학년은 11시, 11시 반, 4학년 11시 반 이상, 5학년 12시, 6학년 1시, 2시. 놀랍지 않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 고3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만큼 아이들의 취침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만큼 학원을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죠. 법률상 10시 전에는 학원이 다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늦어도 10시에는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뭐 10시 한 20분 정도가 된다고 치면 그때 뭔가 씻고 정리하고 약간 간식 먹을 수도 있고 숙제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취침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숙제의 양을 얼마나 주어야 할까?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숙제가 이렇게 많은데 다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독서 양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책 많이 못 읽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숙제가 많아요. 학교 숙제는 별로 없는데 학원 숙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숙제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잠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숙제를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서 울다가 시간 보내다가 야, 그냥 자! 하면서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멍하게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자는 경우도 있죠. 되게 안타까운 경우예요. 가장 행복하게 잠드는 아이는 누굴까요? 숙제를 빨리 끝내고 책 한 권을 읽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면서 자면 너무 좋겠죠. 중간에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요. 늦게까지 숙제를 안 해도 되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낮에 숙제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학원 가기 전에 간식 먹고 빨리 어떤 숙제라도 끝내고 가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엄마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조금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틈도 없이 바로 남편이 밥을 차려 달라. 아이들이 엄마 뭐 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또 일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굉장히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숙제를 시킨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깐 쉬어라.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졸리면 낮잠을 자도 좋아. 이렇게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사실 더 좋긴 해요. 자, 근데요.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가 잠자기 전에 좀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 뭘 했길래 오늘 이렇게 숙제를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잠을 안 자고 이러고 있니? 왜 빨리 끝내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엄마도 퇴근하고 싶어. 아빠도 좀 TV 보고 싶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그쵸? 여러분 퇴근 언제 하세요? 퇴근 못해요. 그쵸? 엄마는 퇴근이 없어요. 자야 퇴근이야. 자녀의 숙제를 오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왜 부모님의 스트레스와 이렇게 연관이 많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하고 내 아이가 숙제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모님들께 가끔씩 질문을 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가정의 화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두 번째가 건강에 대한 얘기가 있고 다음에서야 뭐 성공이나 뭐 명예라든지 뭐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목한 것과 건강, 바로 이거죠. 근데 이게 숙제와 무슨 관련이냐?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수면과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자야 되는데 10시에는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내 아이가 지금 못 자고 있어요. 키 안 클까봐 걱정되죠. 몸에서 어떤 이렇게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숙제를 하다 보면은 몸에 이렇게 피로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자꾸 누적될까봐 또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빨리 자야 되는데 할 거는 많고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숙제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못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이런 과정들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아이의 숙제도 좀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는 건강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적절한 수면 시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취침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이와 부모님과 함께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월화수목금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좀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숙제를 다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루 일과가 만약에 7시 반에 끝났어요. 취침하기로 한 시간 10시 반으로 정한다고 합시다.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이와 함께 정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숙제는요, 특히 초등학교 때에는요, 양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간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요, 고3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일단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주어진 과제에 내가 집중해서 어떤 미션을 하나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은요. 내가 뭔가를 끝냈을 때의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숙제가 많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죠? 오늘도 다 못했어. 내일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클리어 할 수 있는 분량의 양을 주시고 또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주신다면 아이가 잠이 들기 전에 뭔가 내가 뭔가를 되게 해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으로 아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나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도 읽고 잤어. 이러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숙제 양을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가 숙제를 시작하고 바로 10분, 바로 그 처음 10분 동안은요. 부모님께서 옆에 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숙제는 너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숙제해! 하고서는 아이를 책상에 앉히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뭐 하죠? 부모님 할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숙제할 때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는 조금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8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풀면 좋겠어. 만약에 여기까지 조금 더 빨리 풀었다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너가 자유 시간으로 써도 좋아.
그런 식으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학습 시간과 학습 양을 정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잠깐 아이가 문제를 풀 때요. 같이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문제를 읽고 풀 때 혹시 뭔가 어려움은 없는지 바로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요. 아이들이 귀찮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안정감이 들 때예요. 아직은 초등학생이라서.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 아, 부모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구나.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 있거든요. 너 잘못 풀었거든? 아이가 문제 풀 때 처음만 조금 살펴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화이팅!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엄마 잠깐 설거지하고 올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루 일과를 정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투두 리스트,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만들 때요. 그냥 막연히 어머니께서 오늘은 수학 연산 풀고 뭐 영어 풀어. 그 다음에 뭐 학교 숙제도 있으니까 받아쓰기 준비해. 그냥 이렇게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요. 아이하고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적어볼 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직은 아이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해야 할 일 중에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내가 내일 수학학원을 가야 한다고 한들 수학 숙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받아쓰기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숙제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A,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A는 오늘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학교 과제가 거의 A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오늘 꼭 해야 하지만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내일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은 B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C는 시간이 남았을 때. 그쵸? 숙제를 하다 보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남아요. 앞으로 한 3, 4일 뒤에 뭐 영어 학원을 가는데 그때 숙제를 미리 조금이라도 해 놓을 수 있다면 하면 좋잖아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해놓으면 좋은 것들은 C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요. 가급적 B까지는 완료하도록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A가 다 끝났다면 그날은 칭찬을 또 해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취침 시간을 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숙제하기 시작하는 그 처음 10분은 꼭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어떤 공부를 양으로 승부할 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그럼 질인가요? 질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습관을 잡는 규칙성을 좀 줘야 된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바로 심어주려면요.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정해진 시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어머니도 아이하고 싸우지 않고 숙제 잘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